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3일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주의 명언은 안전함으로 후퇴할 것이냐 발전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는 감스님들의 선택입니다. 끊임없이 발전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감스님들이 이번 한 주도 꼭 되실 것을 응원합니다. 네, 보니까 지난주 가장 핫 이슈였던 젠슨왕과 이재용, 그 다음에 정의선 회장의 이 3인 회동, 깜부치킨에서의 3인 회동이 상당히 큰 이슈였는데 어떤 분께서 하루하루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은 쓰잘데기 없는 과시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이 시대는 뭔가를 만든다는 것이 제일 간지라는 것을 한국에 자라는 세대와 부모님들이 빨리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글을 갖다가 올리셨는데, 보니까 해피밀님께서 자수성가 1인이 타고난 2인을 압도하는 게 멋지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분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금수저가 되신 분이지만, 오른쪽에 이 젠슨왕은 자수성가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수저를 갖다가 물고 태어나도 인생이 또 잘못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이재용 회장님이라든지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님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자수성가한 젠슨왕이 더 멋지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11월 3일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그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의 주간 상승률 전국 탑3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분당, 과천, 하남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경기도 F4가 이제 서울의 바톤을 이어서 이제 토호제가 지정되니까 서울보다 이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분당과 과천과 하남이 이렇게 상위 전국 탑3에 올랐는데, 그러면 고양시는 언제쯤이면 올라올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아침 방송 시간에 또 이야기 드렸지만, 진짜 25년 하반기, 그러니까 26년도가 고양시의 변곡점이 될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주간 상승률 전국 탑3에 고양시, 특히 덕양구가 이름이 이렇게 아파트 랩에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믿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내년 되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연도별로 평당 평균 공사비 추이를 2015년부터 24년도까지 정비사업 몽땅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한번 분석을 해주셨는데, 공사비가 계속 올라갔던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에는 평당 공사비가, 평균 공사비가 내려갔었어요. 내려갔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6년도에는 만원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과 이제 몇 년 사이에 500만원대에서 600만원, 700만원, 작년에는 평균 공사비가 810만원입니다. 그러면 25년은 아마 800에서 900만원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이면 아마 평균 공사비가 1000만원이 이제 진짜 허언이 아닐 그런 공사비가 앞으로 많이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왜 공사비만 오르냐, 내 월급은 안 오르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지금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피부로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느끼지 못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식당에 가도 아니면 그래서 장을 보러 가더라도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즘에 34평 그 국민평형 분양가를 살펴봤더니 경기 파주의 운정 아이파크 시티가 6억 6천, 경기 김포시가 7억 1천, 인천 미추홀구가 6억 9천, 경기 평택도 5억 6천, 전남 여수도 5억 7천, 대전 유성구는 14억 3천인데, 지금 여기에 이장 후불제랑 옵션을 제외하고 나면 여기에서 플러스 1억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고양시가 빠졌는데, 그러면 고양시는 6억에 분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창릉 3기 신도시도 6억에 분양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최소한 이제 8억이다. 근데 8억도 이제 저는 내년에 이제 분양하는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8억이 최하 마진이
최하선이 이제 될 거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뭐 국방대학교 부지도 이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장면 3마리 부지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대곡 역세권도 이제 기다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도 분양가가 지금 감독님들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싸게 분양은 절대 안 할 것이고 내년에 창릉 S1하고 S4 블럭하고 S3 블럭은 남명이다 보니까 조금 싸게 분양할 수 있겠지만 S1하고 S4 블럭은 진짜로 분양가가 제가 지금 대충 생각해봐도 8억에서 9억 사이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 덕양구에 삼성벨트에 있는 아파트 6억에서 9억 물론 뭐 6억에서 9억 사이 뭐 찾아보면 뭐 6억 이하도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로 분양가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싼 아파트 가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5년간 무주택으로 계실지 아니면 나는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될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묵 국물도 500원입니다. 와 이제 하다 어묵 국물도 돈 받는 거임? 그 정도로 지금 물가가 너무너무 많이 급속도로 빨리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묵 국물 500원 이제 공짜로 뭐 몇 컵씩 먹고 저도 이제 오뎅 국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돈 내고 먹는다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과연 돈을 내고 먹긴 하겠지만 많이 먹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진짜 물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고 아니야 물가가 지금 아직 많이 안 올라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을 못할 텐데 일단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란 말씀 드리고 이거는 재밌는 단계별 프리미엄 반응입니다. 마피 무피 시절은 거봐 내가 말했지 일이 될 줄 알았다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이제 3천 되었을 때는 어휴 입주장 되면 금매 쏟아지고 난리 나겠네 나는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게 되고 P5천 P8천 되게 되면 딴 데는 다 큰 거 한 장 가는데 여기엔 아직도 이 가격이다고 약간 또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P1억 되게 되면 투기꾼들 다들 대단하네 참나 그 돈 주고 살 바엔 새로 분양받는 게 낫겠다라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P2억이 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지죠. 혹시 저 층이라도 1억 아래는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P3억 되게 되면 와 진짜 이건 이 동네는 진짜 랜드마크다. 이 돈 주고서 사도 아깝지 않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삼성벨트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삼성이나 원흥이나 지축의 아파트들 중에 미분양이 있었던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창기에 지샘프 같은 경우도 P1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로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는 감사스마일은 마피 때라든지 무피 때 진짜 미분양 때 이렇게 주워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걸 알게 되는데 아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 이제 투자자들이나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질 않으세요.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진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토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사람들은 비쌀 때 사서 쌀 때 팝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사놓고 이제 쌀 때 팝니다. 반대로 하는 거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트가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 프리미엄 반응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피, 무피, P3천 되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다가 P가 1억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관심을 갖고 사게 된다. 그래서 저는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전고점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올 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심지어 제가 작년 8월 달에는 80분 방송에 나가서도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보다 지금 최소 1억 이상은 다들 올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은 꼭 현명한 사람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한 4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먼저 광장동님의 글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환율이 치솟는 이유. 많은 분들이 왜 환율을 기준금리를 왜 내리지 않을까? 10월 달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아마 11월 달에도 지금 금리 동결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는데도 환율이 오른 건 집값을 이유로 경제성장률을 0%대로 떨어뜨린 한은의 실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결정하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나는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자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나라에서 이자로 받는 금액보다도 다른 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아무리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코스피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외화가 유출돼서 환율이 오를까 봐서 금리를 동결해서 계속 높은 이자를 주려는 중인데, 이 때문에 경제가 박살나고 성장이 0%대로 떨어지고 자금이 빠져나가서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143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1300원대에서 지금 1400원으로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그 누구도 환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금리를 지금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올 연말까지 금리를 인하를 안 할 가능성도 지금 점쳐지는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최소 한 차례 아니면 지금 두 차례를 지금 내릴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누가 2%대 이자를 먹자고 한국에 남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기가 아니라 금리 인하기인데, 지금 이상하게도 한국은행만 지금 금리를 갖다가 지금 고수하고 있고 동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금리로 잡을 수도 없는 집값에 고금리를 유지해가지고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지금 안 좋아지고 있고, 지금 관세 협상도 지금 잘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잘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고금리를 유지하지 않고 지금 저금리 기조를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이상하게도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를 갖다 동결시키고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정말 더욱더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먹구름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뒤로 미루면 경제가 무너지면서 환율은 더욱 치솟게 될 것이다. 무너진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더 내려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말을 듣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임기 내에 터질 것 같으니까 부동산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대출을 지금 연말까지 지금 전세상 대출도 지금 못 받고 있고, 지금 내 집을 갖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DSR 때문에 지금, 그리고 대출 지금 잔고가 없어서 대출을 지금 안 해주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진짜 왜 이렇게 하는지 정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 결정이 실기인지 1년 뒤에 평가라 해놓고 정작 1년 지나니까 이제는 전부 부동산 탓이라고 지금 돌리고 있는데, 잘못을 했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리면서, 남는 건 저성장과 고환율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게 될 선량한 국민들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짜로 지금이라도 저는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정말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이 지금 1,500원이 넘어가야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갖다가 할까, 정말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진짜 금리 인하에 그런 발목을 잡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문제는 문제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으로 지금 얼티메이텀님의 인사이트 공급 절벽 직전에 토대로 물량을 축소시킨 지금 정부, 수도권 입주 물량이 2000년 이후에 내년에 지금 역대 가장 적은 물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적정 수요가 68,600인데 지금 엄청나게 26년부터 29년도까지는 거의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일부 지역 평택과 그 다음에 검단과 운정만을 제외하고는 정말 없습니다. 고양시도 지금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고양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올 초 계속해서 아파트 분양만 기다리지 말고 3기 신도시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주변에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규제를 모두 풀고 시장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던 민주당에서 2025년도 정권을 잡았음에도 자신들이 그간 주장한 반대 의견들과 현실의 괴리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사하고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역대급으로 공급이 감소했던 지난 2023년과 24년보다도 25년 착공 실적은 정말 부족하고, 제가 올해 아파트 분양을 갖다 어디가 하는지 봤더니 수도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수도권도 진짜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오히려 지금 아파트 착공 역시 증가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또 내년과 내후년에 지금 아파트 착공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2028년을 넘어서 2029년에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신축 아파트가 지금 너무너무 지금 많이 부족할까라는 이런 얼티메이텀님의 이야기.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라든지 보증한도 제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임대차 시장에 월세를 유도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내년에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을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너무 재밌는 거는 이런 대한민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중이 14.7%로 OECD 국가들 중에 최하위권인데, 만약에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20%를 돌파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정부들이 매번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이상한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정말 신기하다. 오히려 진짜 주거비 부담을 갖다가 더 늘리려고 이렇게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현재는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함에도 반대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기에 공급 역시 증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늘 이념적인 정책들을 하필이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시기에 사용하는지가 정말 의문이다. 그래서 OECD 국가들 안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주거비를 끌어올리면서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지 모르겠다. 당장 내년 봄만 돼도 전월세 폭등 기사를 매일같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아직까지 와닿지 않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사 두 가지를 더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거는 지난주 서울발 전세난 경기권 확산 지난 31일 기사인데, 하남, 성남, 수원 전세값 급등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고양시, 덕양구는 그렇게까지 전세값이 그렇게 많이 급등하진 않고 있는데, 경기도의 전세 가격이 12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아파트 입주가 35%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세가가 상승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지금 전세 만기가 되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전세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셋집을 빼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남, 성남, 그리고 이제 수원 쪽이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많이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서울과 맞붙어 있는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다산이라든지 구리라든지 그리고 검단이라든지 문정 신도시까지도 이런 확산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라든지 빌라,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전세보다는 월세가 지금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진짜 중산층이야 서민들은 진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정말 더 심각합니다. 전세의 월세와 힘싣는 정부, 월세 상승에 외국 자본만 눕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외국 자본들이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의 월세 재편이 가속하자 한국을 황금 투자처로 삼으면서 외국계 투자 자본이 진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도 높다 보니까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예전에 1,300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1,400원이 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외국계에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지금 국내에 월세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오피스텔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임대주택을 매입해가지고 이렇게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실제 현실이고, 그 다음에 검은머리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를 갖다 줄 날이 진짜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30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세계 3대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국내 업체들과 함께 임대주택 운영 중이고, 글로벌 사모펀드들도 한국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미국 부동산 기업 하인즈도 지난해 서대문구 신촌에서 160실 규모 오피스텔 인수한 데 이어서 올해도 금천구 덕산동에 78실 규모 임대주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민간 임대를 갖다 했었어요. 삼성에 있는 IM 삼성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외국에 있는 부동산 기업들이 이제 한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너무 좋은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런데다가 월세가 가격도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원룸 오피스텔 또 집 방 전용 한 5평에서 7평 사이가 서울 같은 경우는 100만원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투자 회사들이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짜 전세 월세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결벽 직전에 이렇게 토호제로 지금 하다 보니까 더더욱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사도 못 가게 되고, 이제 서울에 전세 살고 있던 분들이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이제 반전세나 아니면 전세금을 갖다 그대로 동결시키고 월세를 갖다가 어느 정도 주면서 이렇게 주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오고 있다는 말씀을 팩트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지금 뭐 다양하게 이제 경험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전세나 월세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지금 50대, 60대 분들도 지금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감지되고 있고,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세도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가다 보니까 지금 반전세 월세로 가는 이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얼티메이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2026년에 지금 고공급 절벽도 지금 엄청 지금 발생될 그런 상황인데, 토지를 지금 서울 전역과 경기 뭐 12개 지역을 묶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전세 물량이라든지 월세 물량이 부족한데 더욱더 물량이 지금 축소시켜지게 되고, 또 지금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은데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갖다 계속해서 동결하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 그 다음에 환율은 1,400원이 훌쩍 넘어가서 뭐 1,430원이 지금 기준 환율이 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이런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서 진짜 누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될까? 감스님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각자 도생을 하는 시기가 더 빨라졌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만이라도 이제 투자를 넘어서 이제 내 집은 생존의 그런 영역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의식주 중에서 먹고 그 다음에 입는 거는 조금 뭐 덜 할 수 있지만 이 주거 부분만큼은 진짜 전세든 월세든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는 것보다 이제 더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존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니까 감스님들은 꼭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지 마시고 좀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 가득 하십시오. 고맙습니다.